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과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예. 지난 한 주 동안 또 주목했던 이슈 있을까요? 어제 있었잖아요. 어제. 화내지 마시고요. 제가 투표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만 네. 화가 안 납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어떤 측면이 하나는 시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네.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 네.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억울하게 죽은 제 후배이기도 하고 해병대 후배. 해병대 네. 후배이기도 하고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자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검을 해서 예를 들면 본인도 대통령 본인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네. 이게 참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어떤 민심이나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건지가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어제 또 그 보도에서 그런 내용 나왔잖아요. 아마 이진아 기자가 얘기했을 텐데 네. 그 대통령과 통화한 것도 나왔잖아. 예. 근데도 그거를 통화를 이종섭 전 장관하고 네. 대통령 그 개인 폰으로 네. 그 개인 폰을 뭐 딴 사람하고 통화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검사 시절 쓰던 폰으로 네. 3번 정도 통화를 이첩 한 거잖아요. 직후에 네. 이첩 받고 해수의 직후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니, 봤을 때는 더 황당한 거 뭔지 네. 아세요? 출장 중이었어요. 네. 해외. 외국에 갔었죠. 외국에 예. 출장 중인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대통령실은 원래 들어가면 비확이라 그래서 네. 암호용으로 쓰는 저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인용 전화로 전화 안 합니다. 폰을 들고 공무로 얘를 만약에 통화를 하면 예. 개인적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비확이 전화기를 그렇죠. 통해서 이걸 통화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거예요. 도청이나 이런 그렇죠. 우려가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거니까. 예. 뭔가 비밀스럽게 자기 개인적인 일과 연관된 걸 얘기할 일이 아니면 그렇게 개인 폰을 쓰겠냐고요. 네네.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특검까지 네. 막혔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 똘똘 뭉쳤고 야당은 뭔가 이탈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출석을 출석도 안 안 했어요. 했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이제 국회의원 이제 그만 하시지만 예.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공천에서 탈락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난 건데 뭐 개인적인 감정이라 네. 하더라도 그것과 이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본인을 4년 동안 국회의원 하게 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고 그분들 덕분에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막판에 이틀 남은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과연 맞습니까? 대의기관이잖아요. 대의기관. 네. 알겠습니다. 화가 날라 그러네. 아직 네. 화낼 일이 많은데 지금 네, 벌써 맞습니다. 화를 내면 어떡합니까? 화를 너무 내시어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최상병 특검법 말씀대로 거부권 행사했고요. 어제 본회의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결국 폐기가 된 상황이고, 자, 여당이 또 연금개혁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보수 언론도 조금 이 관련해서는 등을 돌리는 모양새인데 그것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교수님께서? 지금 기본적으로 예.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요. 이게 노무현 제 기억에 노무현 전 맞습니다. 대통령 때 하고 그때 못했어요. 예. 몇십 년 동안을 워낙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고 근데 필요한 부분은 누구든지 공감하잖아요. 지금 네. 연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 젊은 세대들은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해결하자고 하는 건 여야를 떠나서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요. 네. 지금 뭐 보수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연금개혁 하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받는 돈과 내는 돈의 퍼센티지를 정하는 문제 이 두 네.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빨리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출 수 있고 또 네. 뒤로 미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니까 심지어 동아일보가 뭐라는지 아세요? 네. 이게 받은 돈 1% 기금고갈 1년 차입 여당 얘기하죠. 네. 연금 개혁 미룰 이유가 되나? 아하.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을.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이걸 반대하는지 몰라. 왜냐면요, 이게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 거의 왔어요, 막판까지. 그래서 44%까지 하겠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50% 얘기했던 데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소득 대체율 그렇죠. 줄여줬죠. 내려줬죠. 그래서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어요. 됐는데도 안 했다. 예. 아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까지 받아줬는데도 이제는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 함께 해야지. 네. 이런 못해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뭐 사실 이 말하기 좀 그렇지만 막판에 이거라도 좀 하고 그럼요.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도 자기가 3대 개혁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연금 개혁, 뭐 노동 개혁, 뭐 또 하나 뭐 있잖아.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먼저
관심도 없어요. 예. 개혁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지금. 네. 노동개혁, 노동개혁, 뭐 예. 연금개혁, 뭐 얘기했죠. 네. 그 지금 사설 보면 예. 언론사 만약 이름 가리면 이거 진보 매체 아니냐 이런 얘기 들 정도로 지금 다 이게 보수 매체예요. 맞아요. 동아일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그 정도로 보수 매체에서도 이건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당연히 보여요. 심각하게 보죠. 왜냐하면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연금 고갈 시점이 곧 다가온다니까요. 이대로 네네. 계속하면.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연금 냈는데 나중에 나는 못 받는다 이런 생각 들어보세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지금 제가 화가 날라 그래요. 그렇죠. 저도 화가 날라 그래요. 아니 박지훈 변호사도 국민연금 내잖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고갈되면 못 받아요. 화가 나요, 갑자기. 화가 나지. 예. 근데 웃어? 화가 나서 얼굴이 왜 어이가 그래요? 없어서 웃어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통화 좀 어차피 시켜주지. 저는 사학연금입니다. 네. 교수니까. 화가 그래도 좀 제가 별나- 대신 화내주잖아요. 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연금 얘기도 얘기지만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예전에 저희가 네. 방통위 속기록 없어진 거 관련해서 다뤘던 내용인데 조선일보, 문화일보 유튜브 콘텐츠 이게 좀 문제가 돼서 방통위 통신소위에 출석해서 의견 진술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었는데 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런 무슨 내용이 왜 내용이냐면요. 일어났죠? 당시에 이제 저 사진에 나오는데 보수 유튜버예요, 사실은. 두 분 다 그렇게 제가 포수 유튜브를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죠. 예. 여기서 한 내용이 문제가 돼가지고 소위를 했어요. 통신 소위를.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유튜브를 제재 대상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아하. 그러니까 통신 소위에서 이걸 심의 안건을 올렸는데 이 심의 안건을 올린 게 타당하냐는 문제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보면 유튜브나 이런 SNS는 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방송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케이블 방송, 공중파 방송 이런 방송사들은 심의 대상이 돼요. 그렇죠. 통신소위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방송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온라인이나 SNS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올라올 때 그걸 다룰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방송 내용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룬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속기록을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없앴다고 우리 얘기했었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예.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될 거니까 이걸 삭제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하. 보니까 속기록 소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뤘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앞으로 그러면 이게 선례가 돼버리면 유튜브 방송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는 게 돼버려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럼요.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심의하려면 법을 바꿔야 돼요. 네. 유튜브 방송은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사회 혼란 야기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 방통에. 혼란을 누가 야기를 했는데 예. 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사회 혼란을 야기해요? 우리라니요. 저희도 유튜브긴 하지만 예. 아니 사회 혼란을 지금 야기하는 데는 다른 데 있어요. 예,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거 보수 유튜버들. 네, 그거는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의견 진술을 받았습니다. 왜 이분들이 가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해당 없음 결정을 받긴 했지만 네. 신문사 관계자 불러가지고 네. 지금 의견을 진술한 거 이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그러니까 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관련된 심의만 하는 거예요. 신문은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네. 법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에도 보면 심의 대상은 방송과 인터넷 이런 SNS에 관련된 거예요. 네. 물론 지금 이제 신문사 기자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유튜브에 대해서 심의를 하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신문사는요 심의 규정이 없어요. 신문사는 사후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신문사는 자율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문사 내에 신문협회나 신문자율 심의기구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요. 문제가 되면 언론중재위원회 가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호소해서 피해를 구제받는 방식이 있지만 그렇죠.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신문사에 보도한 내용 가지고 심의를 하고 이럴 수 없어요.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방송만 네. 특히 이제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방송사 같은 경우에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죠. 네. 그럼 유튜브는 그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유튜브를 운영하는 신문사 관계자가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의견 진술을 들으려면. 그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잖아요. 네. 왜 유튜브를 심의를 하려고 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웃기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 심의 대상도 아닌 신문사 관계자가 와서 방심위에서 의견 진술을 해야 돼. 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느꼈는 게 왜 저분들은 조선일보 쪽이거든요. 문화일보고 방통이나 방심위에서 크게 걸지 제 개인적으로 제가 YTN에 걸려봐서 아는데 걸려보셨죠.
그 안 거는 사람들이 저 걸려가가지고 의견 진술한 건 조금 놀랐습니다. 아마 좀 착각을 했을까요? 그 혹시 아는 내용 있습니까? 없어요. 저분들이 왜 저기 불려갔을까 싶대. 왜냐하면 내용이 뭐냐면 네.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 이재명 대표가 그 흉기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 방송한 내용 가지고 아하, 심의를 한 거거든요. 그 내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과격하게 나오고 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보수 매체에서 그걸 방송을 한 거야.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저분들 네, 걸려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정치적 얘기가 아니고 내 아니었고, 생각에는 예. 이재명 대표 이제 흉기 테러를 당한 그 컨텐츠를 가지고 방송한 내용에 대해 심의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보수 매체들이 걸리게 된 거죠. 이게 사실은 뭐 이 보수 매체는 뭐 크게 걸릴 리도 없는데 저기서 나도 걸렸던 부분도 있고 이 문제가 유튜브 콘텐츠 이게 방심이 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유튜브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다 할 수 거거든요. 있죠. 표현의 자유하고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에 보면 유튜브는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유튜브는요. 이게 허가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뭐 국가에서 허가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케이블이나 이런 방송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가서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심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 서비스를 하는 이런 방송사들은 뭐 예를 들면 케이블 방송사, 공중파 방송사 이거는 대중적인 공공의 이익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직접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 왜 이거 봤어? 그런 방송사에 대해서 심의를 강화하게 되면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 표현이라든지 의견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까지도 국가가 개입해서 뭔가를 심의하겠다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상파 같이 무제한으로 틀어놓고 안 네.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내가 찾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예컨대 범죄가 되거나 네. 선정성이 강하거나 네. 뭐 이런 거는 그런 몰라도 거는 문제를 삼을 수 있지. 그 이런 것까지 모두가 심의 대상이 될 수는 그러니까 없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예를 드는 게 영화와 일반 드라마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 수위가 높은 내용대로 19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런 거 19금.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재를 하지 않아요. 네. 근데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제재가 되죠. 무제한을 트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일반인이나 어린아이나 아니면 남녀노소가 다 볼 수 있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맞게 운영돼야 된다는 네. 목적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안에 들어가 있지만 영화는 이런 건 내가 돈 내고 가서 보는 거잖아. 내가 네. 선택해서 그런 자율권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런 거 심의를 좋아하십니까? 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십니까? 예. 공중파만 봐요. 네, 공유 보십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예. 이렇게 무제한으로 유튜브 콘텐츠까지 방심이 대상에 심의 대상에. 예, 삼을 수는 그러니까 없다. 저는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딱 터놓으면 네. 앞으로 유튜브 계속 심의할 아하. 수가 있잖아요. 예. 정치적 중립성 위반했다고 계속 공격되고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시도 자체가 불법이다. 법에 없는 내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래서 속기록 소실 문제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방통위, 방심위, 또 선방심위 뭐 정말 중징계가 이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방심위 제재 소송을 맡긴 사람이 있는데 변호사가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특혜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아. 아니, 그러니까 캠프에 있었던 사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네네.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라고 하면. 네네네. 근데 국가기관인 이 방통위가 어떤 소송을 맡기는데 그 소송을 맡았던 변호인, 대리했던 변호인이 수임료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 수임료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있었던 분이라고 하면 네. 그분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네.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고 또는 예컨대 어느 특정 정당의 어떤 역할을 했던 분들한테 이런 일을 맡기면 안 돼요. 국가 업무에 관련된 문제를 뭐 네.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누구한테 뭐 부탁하고 이럴 때는 상관없는 거지만 네. 국가기관이잖아. 그렇죠. 국가기관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임료를 주는 그런 업무를 맡길 때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특정 현재 정권의 영향력과 연관돼 있는 분이라고 하면 네. 피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걸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 소송 비용 건당 910만 원, 예. 총 2,970만 원이라잖아요. 돈도 뭐 맞나요 이게? 몰라요. 여기 그렇게 네. 돼 있어요. 이게 권오현 변호사인데 이분 예. 보니까 방송 관련된 좀 소송 경력은 많지가 않아요. 예. 결국은 말씀대로 어떤 친분 관계, 대통령실 친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된 거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그런 의혹이 생기는 거죠. 돈도 보니까 소송 비용이 이제 3건인데 예.
한 1,000만 원씩 해서 한 3천 정도, 2,970 정도 네. 받았는데 이것도 대부분 이제 MBC 처분 소송 관련된 거네요. 처분된 거예요. 왜냐하면 MBC에서 소송을 걸어서 취소 소송이 나왔잖아요. 네.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세요. 생각을 해봐. MBC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게 번번이 지금 취소 소송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무리하게 심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심의를 해서 국가 세금 들여서 지금 변호인까지 선임하고 있어요. 이게 네. 뭐 하는 행동입니까? 네. 방심이나 아니면 선방위 같은 사람들 이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불필요하게 세금이 또 들어가는 일이 나오고 네. 그 세금을 들여서 선임한 변호사가 대통령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랑 더더욱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소송 비용도 보니까 이 소송 비용 자체가 꽤 많이 나왔는데 역대 소송 비용에 비해서 이번에 소송 비용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10년간 사용된 방통위가 지불한 소송 비용 중에 가장 많이 1억 3천만 원. 1억 3천, 네. 4천 정도를 네.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소송이 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 법정 제재 받으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소송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법적 권리잖아요. 네. 그리고 소송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면 네. 그게 수긍하고 가겠죠. 근데 법적 소송을 한다는 말은 소송 자체가 너무 편파적이고 네. 특정 언론사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또 특정 이념을 가진 어떤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걸 억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선방위가 제재를 했던 중징계, 그러니까 법정 제재했던 많은 내용들이 MBC를 타겟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YTN이지만 본인은 그냥 끼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 박지원 2개입니다. 두 개. 두 개. 네, 두 개나. 훈장입니까? 훈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네. 두 개지만 MBC는 훨씬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특정 뭐 진행자든 특정 방송이든 이런 방송사를 타겟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네. 이런 태도가 결국 이런 뭐 세금을 들여서 법적 소송까지 막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네. 법원이 볼 때도 이건 너무 심하다. 아하. 이렇게까지 징계받을 내용도 아닌데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소송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게 벌점이 많아지면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법정 제재가 많기 때문에 말씀처럼 소송이나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또 방심이나 국가 측에서도 재판을 해야 되니까 소송 그렇죠. 비용이 소송이 늘어나는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죠. 이 세금으로 합니까? 어떻게 세금으로 됩니까? 하는 거죠, 당연히. 어,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예. 자기들이 잘못한 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재판을 해야 돼. 근데 그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정부와 친한 사람이야. 지금 상황 이게 보면 뭐 하는 겁니까, 대체? 혹시 교수님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해외에서는 정부 기관이 방송이나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네. 소송하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이에요. 거의 없어요. 미국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수정헌법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 여기기 왜? 때문에 수정헌법 1조가 어떻게 되는지 네. 아세요? 수정헌법 1조가 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예요. 근데 우리는 막 제정하잖아. 네. 이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 미국이나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소송 자체가 드물다. 드물죠. 언론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 그리고 아니, 언론기관이 또 하는 소송.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론사와 예를 들면 고위 공직자가요. 네. 언론사를 상대로 막 법적 소송을 남발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이 막 언론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하면 언론사나 기자들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게 거의 안 해요. 안 할 뿐만 아니라 못하게 막아놓기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위법성 조각의 사유라고 잘 아시잖아요. 네.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죠, 변호사님. 위법성 조각의 사유. 예, 예. 변호사 공익으로 맞죠? 오로지 네. 공익을 위해서 했을 때 제시를 된 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네.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는데 그걸 문제 삼잖아요. 고위공직자가. 네. 그럼 입증 책임을 고위공직자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요구하냐면 기자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100% 확신한 상태에서 기사를 썼다는 걸 증명해내야 돼요. 증명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의심이 되고 예. 의혹이 있고 이래서 기사 쓴 거는 거짓을 하더라도 처벌을 못하게 돼 괜찮다는 있어요. 거죠. 예. 그게 위법성 조각의 사유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잖아, 그렇게. 우리보다 더 완화되어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언론을 대상으로 소송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공직자가 뭘 찾아내야 되냐면 증명해야 되냐면
A라는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그 기자가 이게 거짓이라는 100% 확신해야 돼. 네. 그걸 증명해내야 돼. 증명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못해요 거의. 그런 측면에서 언론한테 더 어떤 우선권이 부여됐다고 보는데 그렇죠. 언론의 네. 자유, 표현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방심이나 방통 이런 데서 엄청나게 제재를 하고 있고 네. 어쩔 수 없이 언론기관에서 소송을 하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또 하나 좀 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보수 언론 단체인 그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제기한 MBC의 스트레이트 KBS 우파 장악 대비 문건 이 보도 이 방심위가 일반 심의 원래 해야 되는데 신속 심의로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신속심이란 게 네. 뭔지 아세요? 네. 신속심이라고 하는 건 심대하게 인격적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뭐 네. 이런 거예요. 뭐 엠번방처럼 네. 그런 이제 못된 행동을 하는 영상들이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거 빨리 신속하게 해야 돼. 막아야 예, 되니까. 막아야 되니까. 가려야 되니까. 예. 못 보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게 신속심이에요. 이게 뭔 신속심이야 이게. 아니 나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생각 우파 장악 대비 문건이라고 하는 건 네.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현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추측이 되는 거잖아요.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를 했고 네. 증거도 있어요. 문건 자체가. 그리고 실제 박민 사장이 KBS 사장 되고 나서 그 문건대로 하고 있어 지금 보면 네. 행동하는 태도를 보면 사과부터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이걸 보도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MBC를 소송을 해. 이것도 첫째요. 네. 상도덕 있지. 같은 방송사끼리 소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KBS, 본 MBC. 적 있습니까? 방송사끼리 소송하는 거? 잘 못 봤어요. 없어요 거의. 예. 근데 KBS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보도가 잘못됐다고. 근데 이걸 신속 안건으로 다룰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아니 이미 보도는 나갔고 네. 이거는 증거도 다 있고 아하. 나중에 해도 돼. 절차 따라 하면 되지. 신속 안건을 올릴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뭔가 지금 말씀대로라면 민원 접수된 순서대로 해도 되는데 아, 그럼요. 굳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그렇게 들고. 보여진다는 거죠. 자, 유희림 방통위원장입니다. 네. 이후에 지금 방심위원장.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죄송합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입니다. 예, 예. 들어온 이후에 보면 신속심의 안건 좀 보면 이걸 악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신속심의 기준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속심의 기준이라고 네. 하는 것은요. 심대한 인격적 침해가 일어나거나 이걸 계속 놔뒀을 때는 엄청나게 피해가 네. 확산되는 경우만 신속 안건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안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신속심의 대상으로 오른 게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 보도예요. 네. 또 하나 김건희 모녀 주식 수익 23억 원 방송. 이거 발언했던 거 예. 통화방송인가 그랬었죠. 바이든 날리면 보도예요. 이게 왜 신속 안건을 올라가야 되냐? 뭐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렵지? 하나도 안 어렵지. 아니 절차 따라 하면 돼요. 좀 늦게 해도 아무 문제가 예, 없는 사안들이에요. 예. 신속 안건을 올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건들만 봐도 어떤 건이냐면 정권에 좀 눈치 보고 그렇죠. 좀 잘 그런 보이기 거예요. 위한 그런 네. 것들 위주로 지금 빨리 한다는 왜냐면 거예요. 자기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 이러면 됩니까? 한 달인가 두 달 남았어요. 안 되지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반말하지 마시고요. 알았습니다. 화가 좀 나셔가지고. 아, 예, 화가 근데 이렇게 나요. 하시면 안 되는데 예, 이게 예. 지금 신속심의라는 거를 하면서 정권에서 필요한 것들을 빨리 해주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꼭 심의해가지고 좀 처벌하거나 징계 내려야 되는 것도 순서 있으면 그 뒤로 빼고. 빨리 보내기도 하고. 네, 이런 거죠. 야. 그러니까 신속 심의 안건이라고 네.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 인격권 침해가 돼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속 심의 안건에 올릴 이유가 없는 거야. 네. 이게 뭘 신속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네. 이게 악용을 좀 막을 현실적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 방법? 예. 심의위원장을 바꿔야지. 그럼 또 그 사람이 와서 또 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비판을 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제도가 법이 필요한 필요하죠. 거 아닙니까? 근데 법이 필요한데 법을 안 지키잖아요. 지금 네. 규정에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최근에 그 계란말이 해줬잖아. 네. 불러가지고 기자들 김치찌개 드시고. 김치찌개하고 네.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하면서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해외 연수 유학이야 연수 1년 연수 네, 예. 2배로 늘려주겠다. 아하. 제가 미국에 교수했잖아요. 예. 그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으면 텍사스 네. 대학교. 주립대학교 예. 주립을 왜 빼? 그게 어쨌든 예. 거기 있을 때 3명이 왔다 갔어요. 아, 제가 있을 때도 아하. 한국 그 기자들이 네. 제가 지도 교수하고 이제 오시면 이분들이 이제 물론 바로 영어를 바로 강의 들으시기가 어려우시니까 네. 매일 오시지는 않고 가끔 오세요. 강의 들으러. 네.
근데 그런데 좋아 뭐 그거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언론 길들이기예요. 길들이기다. 예를 들어서 네. 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게 국가에서 만든 기금이에요. 기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마치 선심듯이 대통령이 그거 줄 테니까 연수 갔다 오세요. 연수 갔다 오면 체제비 1년 동안 체제비 아하, 다 주죠. 돈 주고. 비행기표 주죠. 아하. 그분들이 미국에서 어디 학회 가자는 거 학회비까지 지원해 다 줘요. 주군요. 예. 그리고 학비도 주고. 아하.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갔다 오면 어떻게 돼?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LG에서 운영하는 상남 언론재단도 있고요. 삼성 언론재단도 있어요. 이런 사기업들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가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리고 이분들을 모아서 다시 또 매년 또 네트워크를 만들고. 왜 이렇게 하겠어요? 길들이려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네, 그럼 안 말씀을 된다는 얘기를 환한 하는 목소리로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환한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